안녕하세요.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을 위한 8비트 마이크로 프로세서 AVR 기초를 강의하는 강사 송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C 프로그래밍 시간으로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배열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열은 하나의 변수를 여러 개의 변수로 쪼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우리가 일반적으로 변수를 선언하면은요,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선언한다고 해봅시다. 정수형 변수 리다. 그러면은 이렇게 선언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리에다는 하나의 데이터밖에 넣을 수가 없습니다. 한 번밖에 못 넣죠. 예. 그래서 우리가 10개의 데이터를 넣어야 되겠다. 10개의 데이터를 넣으려면 결국은 10개의 변수를 선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좀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라고 생각해서 고안해낸 것이 바로 배열입니다. 그래서 배열을 선언하는 방법은요. 배열의 형을 먼저 적어줍니다. 정수형이냐 실수형이냐 문자형이냐. 그 다음에 배열의 이름을 적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대괄호를 한 다음에 방의 숫자를 대괄호 안에 적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정수형 변수 리 하면은 이렇게 덜렁 한 가지 하나의 변수만 생깁니다. 하나의 방만 생깁니다. 하나의 방만 생기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정수형 변수 리 한 다음에 이렇게 대괄호를 치고 그 안에다가 이렇게 5 써주면은 정수형 변수 리를 5칸으로 나눠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5칸으로 나눕니다. 이것을 우리가 배열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렇다면은 이제 이 배열의 각 방에는 어떻게 억세스할까? 즉 각 배열의 방에다가는 어떻게 데이터를 집어넣을까? 한번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수형 변수 리를 5칸으로 나눠라. 즉 리라는 배열 5칸짜리를 잡아라 그러면은요. 이렇게 5칸으로 나뉘어집니다. 하나, 둘, 셋, 넷, 5. 나뉘어지고요. 그 각각의 방에다가 숫자를 매깁니다. 주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숫자를 매기는데 0, 1, 2, 3, 4 이렇게 숫자를 매깁니다. 배열의 방은 0번부터 매깁니다. 그리고 그 배열의 어떤 특정 방을 표시할 때는 이렇게 리 한 다음에 예를 들어서 첫 번째를 가리킨다 그러면은 이렇게 리의 첫 번째 방이다. 리의 세 번째 방이다. 리의 네 번째 방이다.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하고 간단하게 이러한 1차원 배열의 그 데이터를 넣고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코드 블럭을 ID 통합 개발 환경을 실행시킵니다. 자, 이렇게 코드 블럭 ID가 실행이 되었습니다. 그럼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듭니다. File, New, Project, Console Application, 그 다음에 C를 이용해서요. 023이라는 이러한 프로젝트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Next, Finish 하면은 이렇게 023이라는 프로젝트가 만들어집니다. 이것을 저는 퍼스널 에디터에서 열겠습니다. 퍼스널 에디터 여기가 아니죠. 작업에 C 프로그램에 23의 메인.
자, 그러면은 우선 먼저 배열을 한번 선언하기 전에 먼저 변수, 정수형 변수 첨자를 표시한 0, 1, 2, 3 첨자를 표시할 변수를 선언하고요. 그 다음에 배열을 선언한 후 그 다음에 초기 값을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배열에다가 배열을 선언한 다음에 거기에다가 미리 값을 넣는다는 얘기죠.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수형 배열을 선언하여라. 배열의 이름은 리다. 그리고 배열은 5칸으로 잡아라.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다가 미리 데이터를 넣으려면 어떻게 하냐면요.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블럭 기호를 써줍니다.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정수형 변수 판을 선언하여라. 그리고 여기다 7을 넣어라 그러면은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배열이니까 여러 개의 데이터를 넣어야 되잖아요. 그럼 이렇게 블럭 기호를 써주고 뭐 38, 27, 마이너스 18, 95, 97 하나 더 넣을까요? 33 이렇게 미리 데이터를 넣을 수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이런 뜻입니다. 리라는 배열의 0번째 방에는 38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첫 번째 방에는 27, 두 번째 방에는 마이너스 18, 세 번째 방에는 97, 마지막으로 네 번째 방에는 33 이렇게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차례대로 이렇게 배열 5개 방에 데이터가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초기화를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직접 데이터를 넣어줘도 됩니다. 정수형 변수 뭐 예를 들어서 정수형 변수 한씨라고 할까요? 한이라는 배열인데 5칸으로 일단 잡아라 이렇게 해주고요. 선언을 한 다음에 이렇게 프로그램에서 마치 정수형 변수에 데이터를 넣듯이 그냥 하나하나 넣습니다. 자, 이렇게 한이라는 0번째 방에다가는 뭐 마이너스 22를 넣어라. 한의 첫 번째 방에다가는 97을 넣어라. 이렇게 뭐 95를 넣어라. 할 수 있습니다. 한의 두 번째 방에다가는 조금 특별하게 할까요? 한의 0번째 방에다가 더하기 한의 1번째 방의 값을 넣어라. 이렇게 어떤 수식을 계산한 값이 아니면 뭐 변수들의 연산한 값이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한의 세 번째 방에다가는 뭐 77을 넣으라고 해볼까요? 그 다음에 한의 마지막 방에는 네 번째 방이죠. 마지막 방에는 예를 들어서 여기다는 뜬금없이 한번 소수점이 있는 실수형 데이터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걸 한번 출력을 해보죠. 정말 데이터가 들어가 있을까? 출력해봅니다. for p는 자 배열의 첨자는 5개니까 0서부터 4까지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줄 수 있어요. 0서부터 p가 5보다 작을 때까지 p를 하나씩 증가시키면서 자 출력을 해봅니다. print formatted d 하고 요거는 그냥 출력만 해줘라. %d 그 다음에 3칸 잡아서 정수를 출력하여라. 이렇게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p를 출력하고 그 다음에는 실제 배열에 들어가 있는 p의 p번째 방에 들어가 있는 값을 출력하여라. 이렇게 해줍니다. p가 0일 때는 리의 0번째 방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print formatted 이번에는 한 이렇게 써주고 역시 이렇게 정수형을 하나 출력하고 그 다음에 3칸 잡아서
정수를 출력하고 다음 줄로 건너뛰어라. 어디에 있는 거요? P라는 첨자를 출력하고 그 다음에 한이라는 배열의 P번째 방의 값을 출력하여라. 이렇게 해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프로그램을 끝내도록 하죠. 자, 그러면은 한번 뭐 이거는 여러분들이 다 아실 겁니다. 요거는 P를 출력하고 요 세 칸 잡아 출력하는 것은 리의 P번째 방의 값을 출력하라. 그러니까 P가 0서부터 5보다 작으니까 4까지죠. 0, 1, 2, 3, 4까지 차례대로 출력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것을 한번 실행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컴파일 실행해 봅니다. 자, 그대로 나왔죠? 이렇게 배열에 들어있는 값이 이렇게 그대로 출력이 됐음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러한 1차원 배열을 이용한 특별한 이제 응용 프로그램을 이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두 번째 프로그램은 어떤 프로그램이냐면요. 이런 프로그램입니다. 선택 정렬을 하는 방법인데요. 우리가 정렬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정렬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sort라고 그러는데 데이터를 크기 순으로 이렇게 늘어놓는 것을 정렬이라고 합니다. 데이터를 크기 순으로 늘어놓는다. 그 중에서도 선택 정렬은 어떤 방법일까? 가장 쉬운 방법인데요. 여러분들한테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고 바로 프로그램에서 설명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요, 한 번만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67을 여기를 기준으로 먼저 잡아요. 여기를 이제 P라는 걸로 기준을 잡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비교를 해봐요. 그러면 어떤 게 더 큰가요? 어떤 게 더 작은가요? 크기 순으로 할 때 23이 더 작죠. 그러니까 23, 67 이렇게 바꿉니다. 바꿨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비교를 합니다. 여기는 지금 23이 들어가 있죠? 23하고 59하고 비교하니까 어떤 게 더 커요? 59가 더 크죠. 그러니까 그대로 내비둡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어떻게 돼요? 여기 요거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처음에는 어떻게 되죠? 처음에는 이렇게 비교해서 바꾸고, 이렇게 비교해서 바꾸고,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는 어디까지요? 여기까지 바꾸죠. 이렇게 한 번 지나고 나면은 이쪽에 뭐가 들어올까요? 제일 이 줄에서 제일 작은 숫자가 들어와요. 자, 그러면 이거는 끝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한 칸 옮겨서 여기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이렇게 비교해 가면서 마지막은 여기까지 갑니다. 마지막은 항상 여기까지 가죠. 그러면은 다시 또 여기에 제일 작은 숫자가 들어옵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전체적으로. 요 두 개가 끝났죠? 이제 여기 끝났습니다. 세 번째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저장해서 프로그램을 만들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준이 되는 첨자를 P라고 하고요. 그 다음 이렇게 비교하는 곳에 첨자를 Q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P는 어디서부터 출발하나요? 0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요? 여기까지죠? 9까지 밖에 안 갑니다. 여기까지니까 P는. 그 대신 Q는 어떻게 될까요? P가 정해지면 Q는 P 플러스 1, 얘보다 하나 앞선 여기부터 비교하죠? 그래서 이게 어디까지 가요? 마지막까지 가죠. 마지막까지 가죠. 그래서 P 플러스 1에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인 10까지 갑니다. 자, 이런 원리를 이용해서 선택 정렬 방법으로 데이터를 한번 정렬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합니다. File, New, Project, Console Application, C, 이번에는 024로 합니다. 24, Next, C. 자, 그럼 File, Open,
동의사의 man입니다. 자, 이거 한번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그 배열의 방을 매크로로 한번 정해 보겠습니다. 매크로를, 이건 매크로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저번에 한번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define 매크로를 선언하라. max라는 문자열은 뭐 10개로 할까요? 10과 같다. 이렇게 매크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은 제가 여기서 이렇게 했습니다. 인테저 리라는 배열인데 max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이게 max 대신 뭐죠? 이게 10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해주면 여러 가지로 이게 편리할 때가 많습니다. 이렇게 매크로를 선언하면은, 자, 이렇게 매크로를 선언한 다음에 여기다 데이터를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10개의 데이터를 한번 넣어 볼까요? 97, 78, 89, 35, 76, 12, 뭐냐면은 57, 그 다음에 뭐 49, 지금 몇 개가 됐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두 개만 더 넣겠습니다. 103, 그 다음에 15 이렇게 넣겠습니다. 데이터를 이렇게 랜덤하게 넣습니다. 10개가 맞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뭐 많은 건 상관없습니다.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네, 10개 맞습니다. 자, 그러면은 시작합니다. for 기준이 되는 거, p 값은 기준이 되는 첨자, p는 0부터 p가 10개의 배열이다 그러면은 10개보다 하나 작은 거에 돼야 되죠. 그러니까 max보다 하나 작은 것까지 p를 하나씩 증가시키면서, 그렇죠? 네. 그 다음 정해진 p 값에 대해서 for q는 정해진 q 값에 대해서 어떻게 했죠? 정해진 q 값에 대해서 하나 줄어든 거였죠. 하나 줄어든 거. 바로 앞에 거였죠. 첨자의 앞에 p 플러스 1. 그렇죠.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q가 이번에는 max 마이너스 1이 아니라 끝까지 가죠. 아까 설명해 드렸습니다. max까지 q를 하나씩 증가시키면서,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하나 설명해 드릴 게 있습니다. 자, 보세요. 만약에 여기에는 기름이 들어 있고요. 이 그릇에는 물이 들어 있어요. 그러면 이거 바꿀 때 어떻게 해야 되죠? 물을 기름에 넣고 기름을 물에 넣을 수가 있나요? 이렇게 있는데 여기 기름이 있습니다. 여기 물이 있어요. 물. 그러면 이거 바꾸려면 어떻게 돼요? 두 그릇에 기름과 물을 바꾸려면 그릇 하나 준비해야 되죠? 네, 여기 그릇 하나 준비해서 기름을 어디로 부어요? 이 그릇에 넣어요. 그 다음에 물을 이쪽으로 옮깁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던 기름을 물로 옮기죠. 변수의 값을 서로 바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변수의 값을 바꿀 때도 여기 a라는 변수가 있고 여기 b라는 변수가 있으면은 여기 1, 여기는 2가 들어있어요. 그러면 이 두 개를 바꾸려면은 임시 기억 장소 t라는 걸 하나 만들어서 1을 이쪽으로 복사합니다. 그럼 여기 1이 들어가죠. 그 다음에 2를 이쪽으로 복사합니다. 그러면 여기 2가 들어가죠. 그 다음에 이 2를 마지막에 이쪽으로 옮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바꿔야 돼요. 자, 이거를 기본으로 해서 자, 시작합니다. 자, 만약에 잘 보세요. 리에 기준이 되는 p번째 방의 값이 더 커요. 어떤 방의 값보다요? 리의 q번째 방의 값보다 더 커요. 그럼 어떻게 돼요? 작은 게 앞으로 오기로 했으니까 리의 q번째 방,
리의 P번째 방하고 리의 Q번째 방을 비교했더니 이렇게 이게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두 개의 방의 값을 비교를 했는데 이쪽에 더 작은 게 오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이쪽 게 더 커요. 이쪽 게 더 작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두 개를 바꿔야죠? 예, 맞습니다. 자, 두 개를 바꿉니다. 어떻게 바꾸나 보세요. 템프라는 기억 장소에다가 일단 임시 기억 장소에다가 리의 P번째 방의 값을 일단 피신시켜 놓습니다. 이해가셨죠? 그 다음에 리의 P번째 방에다가는요, 바로 리의 Q번째 방의 값을 집어넣어요. 그러면 P번째 방, Q번째 방 전부 다 리의 Q번째 방의 값으로 전부 변했죠. 대신 이제 마지막으로 리의 Q번째 방에는 조금 전에 피신시켜놨던 요거 조금 전에 피신시켰던 리의 P번째 방의 값을 갖다 집어넣으면 완전히 리의 P번째 방하고 리의 Q번째 방의 값이 서로 바뀌었죠. 이런 식으로 해서 마치 조금 전에 설명했던 서로 다른 그릇에 담겨있는 물과 기름을 서로 바꿔놓을 때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한 바퀴를 빙 돕니다. 그러면은 한 바퀴 빙 돌았으니까 이제 그것을 한 바퀴를 돈 후 정렬된 값을 출력해보죠. 자, 출력해보겠습니다. for. 여기서 Q 또 써도 상관없죠? 왜냐하면 한 바퀴 돌았기 때문에. 이렇게. Q는 0부터 시작해서 Q가 max가 될 때까지 Q를 하나씩 증가시키면서 자, print formatted 세 칸 잡아서 출력하여라. 어디에 들어있는 값이요? 리의 Q번째 방에 있는 값을 출력하여라. 이렇게 출력해 줍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한 줄을 출력하고 그 다음 줄로 건너뛰어요. print formatted 다음 줄로 건너뛰어라. 이렇게 해주죠. 그리고 이제 외곽에 다 기준을 또 바꿉니다. P를 0에서 1로 바꾸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다시 한 줄을 정렬하고 출력하고 이런 식으로 반복을 합니다. 자, 이렇게 했는데 제대로 나오는지 한번 그 결과를 보겠습니다. 여기다 요거 하나 써줄까요? print formatted 이렇게 하죠. 두 칸 잡아서 이렇게 하고 몇 번째인지 그거를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여기다가 바로 P를 출력하면 되겠죠? 몇 번째인가? P 플러스 2를 할까요? 네. 이렇게 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게 됐네요. 네, 이렇게. 제가 또 컴파일 P가 선언이 안 됐답니다. 11번째 줄 오류 11번째 줄에 P 이거 변수 제가 선언 안 했습니다. 정수형 변수 P, Q 그 다음에 템프 이 세 개를 선언해야 되는데 제가 안 했습니다. 이거요. 네, 컴파일 24번째 투메니 아그먼 24번째 한번 가보죠. 24번째가 뭐가 있을까요? 리에 Q 지금 여기가 여기 잘못됐네요. 그 템프에다 리의 P번째 방을 옮기고 P번째 방에다가는 리의 Q번째 방을 옮긴 다음에 Q번째 방에는 또 뭐를 옮겨야 되나요?
바로 피신시켰던 템프의 방해값을 옮겨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옮긴 다음에 다시 한번 컴파일 해보겠습니다. 22번째가 또 에러가 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보죠. 22번째, 예. 여기 정수를 출력하라. 요거 빠졌습니다. 정정한 다음에 yes. 오류 없습니다. 자, 한번 실행시켜 봅니다. 자, 이렇게 나오죠. 이걸 보시면은요, 금방 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제일 첫 번째 보면은 가장 작은 숫자가 이쪽으로 나와 있죠. 그 다음에는 이렇게 이제 또 랜덤하게 숫자가 있습니다. 두 번째 스텝에서는 두 칸이죠. 역시 차례로 그 다음 작은 숫자가 왔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다음 작은 숫자, 네 번째는 그 다음 작은 숫자, 이런 식으로 해서 9번째에 가서는 완벽하게 이렇게 데이터가 랜덤하게 되어 있는 숫자가 이렇게 완벽하게 정렬이 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정렬 방법을 우리가 선택 정렬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요, 이제 오늘 마지막 그 정렬 방법인데요. 다음 쉘 정렬을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쉘 정렬하고 문자열에서 단어를 추출하는 방법은 다음 시간에 배열 수업에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그 삽입 정렬 알고리즘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삽입 정렬이라고 하는 것은요, 뭐냐면은, 이게 이제 크기의 변화가 작은 데이터를 배열에 받아들이는데, 아예 받아들일 때부터 정렬하면서 데이터를 저장하는 방식이 바로 삽입 정렬입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그 인공위성에서 수신되는 데이터를 받는다든지 아니면은 거의 데이터 변화가 없는 적은 그러한 데에서 입력받는 데이터를 정렬하면서 저장하는 방식입니다. 그 알고리즘은 제가 대충 설명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처음에 이제 배열에 데이터가 있다고 해봐요. 이런 배열이 있다고 해봐요. 그러면 이제 여기는 0번째 방, 여기는 첫 번째 방, 여기는 두 번째 방,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이미 정렬이 돼 있다고 그래요. 이렇게 정렬이 돼 있다고 해봅시다. 170일까지 이렇게 정렬이 돼 있어요. 그리고 지금 P는 여기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기는 아직 빈 방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제 어떤 데이터 103을 이렇게 가지고 왔어요. 가지고 왔으면은, 바로 P가 여기니까 바로 뒤에 있는 방하고 비교를 해봅니다. 뒤에 있는 방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103이 더 작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요 값을 요로 이렇게 옮겨요. 요로 옮기고. 그 다음에 103을 여기다 넣습니다. 그 다음에 요 103을 다시 앞에 거하고 비교를 해봐요. 비교를 했더니 37보다는 크잖아요? 그러면은 그 값을 여기다 집어넣습니다. 이것이 삽입 정렬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텅 빈 곳이에요. 텅 빈 곳이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5가 들어왔어요. 그러면은 P는 지금 처음에 여기 0을 가리키겠죠. 0번째 방을 가리키겠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5를 가져와 가지고 이렇게 P가 얼마인지를 따져봅니다. P가 0이면 무조건 P가 0이잖아요. P가 여기를 가리키고 있으면은 가져온 데이터를 무조건 여기다 넣습니다. 이제 이해 가셨죠? 여기다 넣고 난 다음에 P가 그 다음 방으로 옮겨갑니다. 그럼 어떤 데이터가 그 다음에 이렇게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다 그냥 넣어야 될까요? 아니면 앞에 거하고 비교를 해봐야 됩니까? 그렇죠. 그 앞에 거, 그러니까 요 뒤에 오는 거하고 비교를 해서 이게 더 크면은 이쪽으로 옮기고 대신 이 값을 여기다 집어넣는 삽입하는 방식입니다. 자, 이렇게 정렬하는 방법을 우리가
삽입 정렬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 기준이 되는 P 값과 그 다음에 그 정렬하는 방법을 제가 프로그램을 통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새로운 프로젝트를 한번 만듭니다. File, New, Project, Console Application, Next, 025로 만들겠습니다. Next, Finish. 그렇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불러보겠습니다. File, Open, 이렇게 만듭니다. 여기서 또 역시 매크로를 하나 선언합니다. define max max 방의 개수를 한 150개 정도로 잡겠습니다. 이렇게 크게 잡을 수가 있나요? 그러는데 제가 지금부터 잘 한번 얘기하는 거를 잘 설명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정수형 변수 리라는 정수형 변수인데요. 일단 방의 개수를 맥스개로 잡습니다. 맥스개로 잡습니다. 그 다음에 정수형 변수 P와 Q와 판이라는 변수를 잡습니다. 판이라는 변수를 잡고요. 자, 그러면은 for 처음에 첨자는 0부터 시작해서 P가 max가 될 때까지 P를 하나씩 증가시키면서 이제 뭔가를 한번 도모를 해보자고요. 자, 이렇게 해봅니다. 근데 여러분들, 라이브러리 함수 중에요. 이런 라이브러리 함수가 있습니다. 임의의 숫자를 발생시키는 함수인데요. rand라는 함수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은 마이너스가 되든 플러스가 되든 임의의 숫자를 정수의 범위 내에서 임의의 숫자를 만들어냅니다. 자, 임의의 숫자를 만들어내는데요. 그 임의의 숫자를 제가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은 150개의 임의의 숫자를 만들어내겠습니다. 자, 어떻게 만들어내는지 한번 보시죠. 자, 판이라는 여기다 쓸게요. 제가 마이너스 999에서 999 사이에 임의의 숫자를 컴퓨터가 만들어낸다. 자, 어떻게 만드냐면요. 잘 보세요. 판이라는 변수에다가는요. 일단 판이라는 변수에다가는 임의의 숫자를 만들어라. rand. 이게 라이브러리 함수입니다. 임의의 숫자를 만들어내는 라이브러리 함수입니다. 그런데 임의의 숫자를 나누어서 그 나머지를 구하여라. 얼마로 나누냐면은 1000으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여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임의의 숫자는 하여간 뭐를 만들어낸지는 몰라요. 그런데 1000으로 나눈 나머지를 구한다고 하면은 1000으로 나눈 나머지 중에서 정수 중에서 제일 큰 숫자가 얼마입니까? 999죠. 예. 왜냐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1003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거를 1000으로 나눈 나머지는 얼마일까요? 예, 3이죠. 예. 그러면은 998을 1000으로 나눈 나머지는 얼마일까요? 998이죠. 예, 998. 예. 요거 다 이해가시죠?
여기다 이제 부호만 또 틀릴 수 있으니까 부호가 뭐 플러스든 마이너스 상관없죠. 그러니까 요 자체는 무슨 뜻이죠? 요 자체는 제일 작은 숫자는 랜드가 0일 때니까 얼마입니까? 제일 작은 숫자는 0입니다. 그렇죠? 아니죠. 0이 아니라 참 제일 작은 숫자는 마이너스 999가 되겠죠. 그렇죠? 제일 큰 숫자는 얼마가 될까요? 999가 됩니다. 자, 그런데 사실은 요 랜드라는 함수를 보면은요, 이 자체는 마이너스 숫자를 못 만들고요. 0서부터 출발해가지고 얼마가 되는지는 모르지만 큰 숫자를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사실은 요 전체가 만들어낼 수 있는 가장 작은 숫자는 0이고요. 제일 큰 숫자는 999입니다. 근데 내가 지금 만들려고 하는 숫자는 마이너스 999에서 플러스 999예요. 근데 요렇게 쓰면은 0에서 999밖에 못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다시 마이너스 999에서 999까지 만들려면은, 요거를 조금 조작을 해야 되죠. 어떻게 조작을 하면 될까요? 일단, 이게 0을 만들었을 때를 가정하면은 얼마를 더해주면 될까요? 마이너스 999. 근데 이게 제일 큰 숫자를 만들었을 때는 999니까 그걸 더해봤자 0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맞습니다. 여기다 더하기 하고 2 곱하기 요 난수하면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요게 제일 큰 숫자가 999가 되더라도 거기다 2를 곱하니까 2 곱하기 999에서 마이너스 999를 빼면은 결국은 큰 숫자가 이 전체가 999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난수를 만듭니다. 자, 난수를 만든 다음에요. 이제 자, 시작합니다. 지금 P가 0을 가리키고 있죠? P가 0을 가리키고 있는데 여기를 한번 보시죠. 이 P가 P가 이제 처음에 여기를 가리키고 있죠. 그런데 하여간에 중간에 어디쯤을 가리키고 있다고 그래요. 어디쯤을 가리키고 있는데 그걸 이제 Q라고 놓고요. 요 Q가 앞으로 이렇게 계속 가야 돼요. 비교하면서 이렇게 입력된 숫자를 비교하면서 앞으로 가야 되는데 앞으로 가는 조건이 어떤 조건일까요? P가 0이거나 그렇죠? P가 0이거나 그리고 또 언제일까요? 요 입력한 값이 P가 가리키는 그 앞에 값보다도 더 어떨 때요? 작을 때죠. 예. 작을 때면 바꿔야 되니까요. 지금 171이 여기 있는데 103이 들어왔어요. 103이 들어왔으니까 이거 비교해 보니까 어떻게 돼요? 103이 더 작으니까 이걸 D로 물리고 이걸 여기다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 Q가 앞으로 가는 조건을 알겠습니다. 자, 어떻게 했을 때 Q가 앞으로 가는 조건 뭐죠? Q를 하나씩 줄여나가는 거죠. 이렇게. 더블 마이너스. 자, 그럴 때는 어떨 때일까요? 자, 해봅니다. 자, while 여기 그렇죠? Q 값을 앞으로 전진시킨다. 자, 언제까지요? Q가 0보다 크고 그리고 언제요? 받아들인 리의 Q번째 방의 값이 아니죠. 앞에 있는 값이 Q-1의 값보다 읽어들여온 값 판이죠. 예, 요거 읽어들여온 값 난수 발생한 값 요 값이 더 작을 때죠. 그죠? 더 작을 때 그때는 이제 앞으로 계속 하는 거죠. 자, 해봅니다. while 물론 여기서 어떻게 해야 돼요? Q에다가 이제 P 값을 집어넣어야 되죠. 그렇죠? 자, Q가 0보다 크고 그리고 논리했는데 그렇죠?
Q가 0보다 크고, 그리고 요거죠. 예. 요거. 읽어 들여온 값이 바로 뒤에 있는 값보다도 더 작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빼야죠. 그러니까 자, 판의 값이 더 작습니다. 어떤 것보다요? 리의 Q-1의 값보다도 더 작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서 제가 설명드렸죠? 작을 경우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작을 경우에는 이 값을 뒤로 빼고, 요거를 여기다 집어넣는다고 그랬죠. 그 동작입니다. 자, 합니다. 즉, 리의 Q번째 방에다가는 리의 Q-1번째 방의 값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이제 Q를 앞으로 앞에 이제 이게 D인데요. 그냥 일관되게 하겠습니다. Q를 앞으로 이렇게 전진하죠. 하나를 빼는 거죠. 그렇게 해서 계속 조건을 만족하면 계속 앞으로 돌아갑니다. 어쨌거나 이제 while문을 빠져나오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Q가 0이거나 아니면은 어떨 때일까요? 읽어 들여온 값이 앞에 있는 값보다도 더 클 때겠죠. 이게 더 클 때예요. 그러니까 이게 더 크니까 더 이상 가면 안 되죠. 자, 빠져나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 리의 Q번째 방에다가는 읽어 들여온 값을 집어넣어라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집어넣고 그때 어떤 값을 만들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print formatted. 자, 몇 칸 잡으냐면은 -990칸, 5칸이요. 5칸 잡아서 정수를 출력하여라. 5칸 잡아서 정수를 출력하여라. 어디에 들어있는 값이요? 판의 값을 출력하여라. 이렇게 해줍니다. 이렇게 판의 값을 출력을 하고 계속 그 다음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정렬이 완성이 됩니다. 자, 정렬이 완성이 됐으면은요, 아주 데이터를 만들면서 정렬이 된 겁니다. 데이터를 만들면서 정렬이 됐으면은 이제 그 다음에는 print formatted 다 이제 정렬이 돼서 만드는 숫자가 정렬이 돼서 리라는 배열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배열의 값을 한번 출력하죠. 자, \n 한 다음에 아무 키나 누르세요. 하고 \n 하고 이렇게 기다립니다. 그리고 키보드로부터 어떤 데이터를 하나 입력받으라 라는 라이브러리가 있습니다. 아무 키나 누를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요. get 캐릭터라는 건데요. get 요 함수를 한번 불러서 아무 키나 누를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래서 아무 키나 누르면은 이제 정렬된 데이터를 출력합니다. for p는 0부터 시작해서 p가 max가 될 때까지 p를 하나씩 증가시키면서 자, print formatted 5칸 잡아서 정수를 출력하여라. 그리고 한 칸 띄워라. 그리고 출력하여라. 리의 p번째 방의 값을 출력하여라. 이렇게 해줍니다. 이렇게 출력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은 실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0서부터 max까지 일단 키보드로부터 -999에서부터 999 사이의 임의의 숫자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숫자를 요게 이제 삽입 정렬이죠.
아까 설명한 삽입정렬입니다. 그 삽입정렬 방법에 의해서 데이터를 정렬합니다. 그리고 그 만들어낸 숫자를 이제 이렇게 여기까지다. 삽입정렬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삽입정렬. 이게 삽입정렬을 한 다음에 이제 만들어낸 숫자가 얼마인지를 적습니다. 자, 만들어낸 숫자가 얼마인지를 적습니다. 그러니까 삽입 숫자 랜덤하게 임의의 숫자 마이너스 999에서 999 사이에 임의의 숫자를 만들어서 그것을 삽입정렬에 의해서 정렬하는 루틴이 바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입니다. 자, 이렇게 삽입정렬이 끝났으면은 넥스 개의 데이터를 만들어서요. 그거를 이렇게 출력하는 루틴. 자, 그럼 이거를 컴파일을 해서 실행이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경고가 나왔는데요. 지금 경고가 요것 때문에요. 근데 뭐 이거 상관없습니다. 경고는. 자, 그러면은 여기 가서 한번 실행을 시켜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마이너스 999에서 999 사이에 임의의 숫자를 이렇게 막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이게 총 맥스개. 그러니까 아마 150개가 될 겁니다. 맥스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만든 다음에 이제 임의의 아무 키나 누르세요 그랬거든요. 자, 아무 키나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이렇게 정렬된 삽입정렬에 의해서 정렬된 데이터가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그 삽입정렬 방법은 쓸 때가 있어요. 이게 왜 제가 삽입정렬 방법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냐면은 이게 센서나 이런 데에서 들어오는 데이터를 정렬해서 저장할 필요가 있을 때거든요. 필요가 있을 때가 있거든요. 이럴 때는 바로 이런 삽입 정렬 방법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착착착착 버퍼에 쌓아놨다가 그거를 쓰면은 아주 기묘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한테 이번 시간에는 그 세 가지 프로그램인가요?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습니다. 1차원 배열을 선언하고 거기다 데이터를 넣는 방법. 그 다음에 선택 정렬로 데이터를 정렬하는 방법.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삽입 정렬로 데이터를 정렬하는 방법.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 그 매크로를 쓰는 목적이 완전히 클리어해졌죠. 뚜렷해졌죠. 자, 보세요. 이렇게 매크로를 선언해가지고 이렇게 하면은요. 예를 들어서 이거를 데이터를 예를 들어서 1000개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만약에 이게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여기 전부 바꿔줘야 되죠. 여기도 1000으로 바꿔야 되고 프로그램 뛰어가서 여기도 1000으로 바꿔줘야 되고 그 다음에 뭐 많습니다. 또 밑으로 내려가 가지고 이런 데도 1000으로 바꿔줘야 되고 이와 같이 이렇게 매크로를 쓰는 이유는 제가 프로그램 시간에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이렇게 프로그램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러한 매크로를 써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1차원 배열의 선언 방법과 데이터를 넣는 방법, 그리고 그거를 응용한 프로그램 선택 정렬 방법과 삽입 정렬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이 삽입 정렬 방법은 특히 여러분들이 그 온도 센서 같은 데에서 데이터를 어떤 일정한 시간 동안 받아들이는데 그거를 나중에 받아가지고 막 정렬하고 하려면 복잡해요.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아예 버퍼나 배열에 정렬해서 저장해 놓는 방법을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